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좋아.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자, 오늘 수업 자료는 이거. 자, 보자. 들어왔나? 짜잔. 주영아, 내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에이, 초점이 안 맞아. 초점. 헤이. 헤이. 오케이. 그거 여경아 한 번씩 봐주세요. 애들 이상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마워. 자, 여러분 그거 뭐야? 카톡방에 강의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강의가 이제 폭탄처럼 쏟아졌을 텐데 여기 다 봤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자, 일반학 원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사실은 분자기도 함수예요. 그래서 분자기도 함수 수업이 저번 주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기초적인 고전역학 부분이 이제 일반학 원에서 막 다뤄져요. 대표적으로 뭐 기체라거나 뭐 상태 변화라거나 용액 뭐 이런 거요. 근데 기체가 됐건 뭐 상태 변화가 됐건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 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생소해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화학 1, 2, 3에서 배우지 않았을 법한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체는 그 왜 PV는 NRT 해갖고 막 계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일반학 1에서 배우건 화학 2에서 배우건 이게 매한가지거든요. 똑같아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화학 2 수준의 PV는 NRT나 일반화학 수준의 PV는 NRT 똑같아요. 그래서 딱히 할 게 없어서 내가 강의를 뭘 넣어드렸냐면 기체 부분 중에서도 실제 기체 있죠. 실제 기체. 특히나 뭐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컴프레션 팩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부분이 실제 기체 부분인데 그 부분 강의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만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체 강의는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상태 변화에 대한 것도 제가 대부분 막 강의를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이 상태 변화 중에서 일반학에서만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한 2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지금 살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장 교재를 지금 오늘 한다고 했었냐면 10장 교재를 한다고 내가 카톡방에 그 공지를 했었죠. 여기 봤죠? 그래. 그 공지는 봤다.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할 거냐면 10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여경아? 여기 노가다래, 노가다. 네, 그 일용직 일하시는 분, 공사 현장에서. 그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 많겠어, 적겠어? 되게 많이 있겠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인원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공사장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명 단위로 인원 관리를 해요. 그럼 10명을 그 관리하는 한 명의 리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한 명을 그 공사판에서는 뭐라고 부르게? 10명을 관리하는 한 명의 리더. 그걸 공사장에서 10장이라고 합니다. 10장. 그래서 지금 10장을 할 거야. 이게 되게 인상적이죠? 그래. 자, 보자. 자, 이렇게 상태 변화 있고 증기압 있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수소결합 등도 잘 알죠. 그리고 사실은 또 까먹으셨을까봐 그래서 강의를 다 넣어드린 겁니다. 넣어드린 강의는 화학 1, 2, 3 수준의 강의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배속으로 보시면 금방금방 볼 수 있으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보시고 기억 난다 그러면은 뭐 스킵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일반화학 부분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 중에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상평형.
자,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증기압이란 말과 뭐 온도 다 아는 말이죠. 근데 저 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그 수식이 있습니다. 수식. 그걸 좀 아셔야 되고 이번 일반학 시험에는 그 수식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연습 문제들이 반드시 나오니까 꼭 이 부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 있죠. 우리가 10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순물질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의 증기압과 온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자, 이렇게 피스톤을 준비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옆 아래쪽에 어떤 순물질의 액체, 그럼 얘가 증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위에 증기가 이렇게 쌓일 수 있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PA 백설표, 그래서 A의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 이것이 온도와 무슨 함수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도를 T,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자, 반응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그 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자, 이런 수식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사실은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바로 화학 평형 챕터에서 다루는 수식입니다. 바로 깁스 에너지 변화인데 그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이런 식으로 표준 상태에 대해서 RT 곱해지고 로그 한 다음 여기 Q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반응 지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화학 1, 2, 3 단계에서도 언급은 되거든요. 언급은 되는데 자세하게 이게 어떤 그 유도 과정을 통해서 나온지에 대해서는 예전엔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엔 그 화학 평형 챕터에서 이 유도 과정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평형이 진행될 때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인정합시다. 그죠? 인정하고 저런 수리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우선 첫 번째 1. 평형 과정. 에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된다? 바로 0. 정확하게는 이제 얘를 리액션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물리적이고 수학적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화학 평형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인정합시다. 그러면 화학 평형에서는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를 0으로 이게 표현을 하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때 동시에 여기에 있는 반응 지수 Q를 뭐라고? 이렇게 평형상수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저기 넣으면 어떻게? 이런 꼴의 수리적 표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요 항을 저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다른 식으로는 요렇게 또 수리적인 표현이 가능하죠. 이때 조건은 어떤 등온 조건에서요. 그러면 깁스 에너지를 엔탈피와 엔트로피 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1학년 때 슬쩍 배웠을 건데 뭐 더 자세히는 좀 화학평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덕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RT를 이쪽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이런 꼴의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맞나요? 여기에서 바로 이 엔탈피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둘은 온도가 변해도 그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슷하다란 말은 사실은 엔탈피가 됐건 엔트로피가 됐건 쟤들도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만 그 변하는 정도가 미미해서 보통 간단한 정성적 표현을 할 때는 저 엔탈피, 엔트로피 모두 일정한 상수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렇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일정하고 이 부분이 일정하니까 여기에 있는 온도의 역수를 x축, 그 다음에 평형상수의 로그 취한 걸 y축, 여기에 표현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t분의 1을 x축, 그 다음에 로그 k를 y축에 그리면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제로가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 r분의 델타 s 제로가 뭐 y 절편이 된다. 이런 식의 수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주어져 있는 수식도 이름이 있죠. 뭐 반트호프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온도가 바뀔 때 평형상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수식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저 나중에 화학평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의 수학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도 과정을 포함해서.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모델링이 뭐예요? 액체가 증기로 증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 번째 증발 과정. 이 증발 과정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발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vaporization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예를 들어 지금 저기 맨 처음에 그렸던 그림처럼 어떤 A 액체가 당연히 순수한 건데 얘가 A 증기랑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뭐 증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럼 이때 이 증발 과정은 우선 첫 번째 1. 무조건이에요.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바로 흡열 과정이죠.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데 그 열을 반드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가만히 있는데 끓여서 수증기가 되진 않죠. 열을 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액체가 증기가 되는 흡열 과정은 아니 증발 과정은 무조건 흡열이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이 과정과 관련된 엔탈피 변화. 이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증발을 뜻하는 베이퍼라이제이션에서 BAP를 이렇게 줄여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과정은, 자, 이 과정이라는 게 액체가 증기가 되는 증발 과정이요. 이 과정은 항상 무질소도가 증가합니다. 액체보다 기체가 무조건 무질소도가 더 크다라고 정성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델타 S, 이게 언제나 증발 과정에서 증가한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줍니다. 줍니다. 오, 증발 과정 역시 평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 리퀴드가 있고 A 가스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액체가 증기가 되는 뭐 증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어떤 반응으로 여겨서 이 과정과 관련된 평형상수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평형상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A라고 하는 이상한 항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원래 표현은 액티비티, 우리말 표현은 활동도 라고 하는 녀석이죠. 자, 이 녀석은 뭐냐면 화학 환경. 자, 여기서 화학 환경이라는 얘기는 어떤 화학종이 있는데 그 화학종이 지금 주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그 어떤 주변이랑 같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용질끼리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용질이 있으려면요, 주변에 보통 용매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구경꾼 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화학 환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구경꾼들이나 아니면 용매 등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 화학 환경에 따른 실제적인 반응성, 요걸 액티비티라고 하거든요. 역시나 화학 평형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이제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쨌거나 표현상수라는 거는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으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런 식의 그 활동도 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순수한 액체의 활동도는 항상 1입니다. 다른 것들이랑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액체는 항상 활동도를 1로 잡고요. 꼭 액체뿐 아니라
고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걔가 순수하게 있으면 그때는 활동도를 항상 1로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액체 상태가 반응물이고 지금 증기 상태가 생성물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액체 상태의 활동도에 대한 증기 상태 활동도의 비로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누구냐? 바로 이거잖아요. 응? 그럼 얘 보시면은 얘 순수하게 액체로 있죠. 그럼 이 증발 상황에서 이 액체 부분은 활동도를 1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상기체의 활동도는 그 부분합이 활동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그 자체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질 않고요. 그리고 이상기체는 주변과 상호작용해요, 안 해요? 상호작용 전혀 하지 않죠. 즉 뭐냐면 주변에 구경꾼이 있어도 영향받지도 않고 용매가 있어도 영향받지 않는 게 바로 이상기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응도 안 하겠다, 다른 거하고 관계도 없겠다. 그럼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면 그 존재하는 확률, 그 자체가 바로 활동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존재 확률이 기체의 뭐로 표현될 수 있냐면 부분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저리 가. 그래서 이 이상기체의 활동도는 항상 그 부분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저기 주어져 있는 요 평형상수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1분의 요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도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 좀 더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최대한 빼버렸어요. 그렇죠? 최대한 빼버리고 그냥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결론만 그냥 써드린 겁니다. 중간에 지금 생략된 과정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인식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백설표 표시, 여기 반짝반짝하는 백설표 표시, 이게 항상 내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퓨어, 순수하다는 표시를 제가 이렇게 백설표 표시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게 순수한 A 액체 활동도라는 뜻인데 그걸 뭐로 잡으라고요? 그걸 1로 잡으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증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기 역시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면 그 이상기체의 활동도를 그 녀석의 부분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부분합이면서 사실은 동시에 저 그릇 내에 A 액체의 증기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순물질의 증발 과정에서는 그 증기압 자체가 그 변화 과정의 평형상수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요렇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바로 세 번째 함수관계. 자, 원래 주어져 있는 수식이 이거였죠? 기억나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평형상수는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순물질의 증발 과정은 이 평형상수가 이렇게 표현된다며? 그럼 얘를 여기 넣어. 알겠죠? 넣으면 로그 PA 백설표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제로 하고 여기에 BAP라는 아래첨자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R분의 델타 S 제로 BAP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증발 엔탈피다. 순수한 액체. 그리고 이 부분은 증발
엔트로피다 라고 종종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앞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증발 과정은 항상 흡열이라고 했죠. 항상 흡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앞대가리가 항상 흡열이어서 언제나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증발 과정은 무조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여기에 있는 온도에 대해서 이 증기압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생각을 해볼 때 앞에 이 마이너스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온도가 커지면 이 분수 자체는 작아지죠. 그런데 앞은 플러스니까는 증가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는 증가할 때 줄어들잖아. 그럼 보시다시피 얘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분수는 작아지지만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으면 이건 증가함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증기압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왜? 로그 또한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돼? 순물질의 증기압은 커져요. 언제? 온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요렇게 온도에 대해서 순물질의 증기압을 그냥 Y축에 대놓고 표시를 하면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얘는 이걸 Y축에 두고 이걸 X축에 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지수 1을 넣으면 증기압을 이 온도에 대한 지수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로그 함수라서 요건 지금 어쨌거나 지수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시다시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기압은 항상 증가하는 모든 구간에서 그렇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걸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바로 여기와 여기의 수리적 관계. 자, 이게 뭐냐면 만약 증기압이 1기압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이 온도가 무슨 온도일까요? 이게 바로 TB 백설표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상 끓는 점 정의 기억나요? 자,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냐면 뭐가 1기압이 될 때? 증기압이 1기압이 될 때 온도가 정상 끓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온도가 커지면 증기압이 커지는데 그 증기압이 하필 1기압이 될 때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여기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도입할 수가 있겠네요. 어디 지어볼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좀 나. 자, 우선 첫 번째는 정상 끓는 점, 그거를 TB 백설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제 B는 보일링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의 그 수리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정상 끓는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다시피 증기압이 1기압이 될 때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요 수직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로그 1atm 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P분의 B 더하기 R분의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리적으로 1을 로그 취하면 값이 뭐가 돼요? 로그 1은 항상 0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오호호. 정상 끓는 점은 뭐로 표현할 수도 있다? 델타 S,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그래서 표준 상태의 그 증발 엔트로피에서 증발 엔탈피에서 증발 엔트로피를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그 순물질의 뭐가 된다? 정상 끓는 점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얘를 어떻게 자,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겠다는 뜻이냐면 자, Y축을 증기압의 로그 그 다음 X축을 온도의 역수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 그래프 상에서 이걸 X축에 요걸 통째로 Y축에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기울기가 되고 이만큼이 Y절편이 된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그래프가 여기서 만약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기울기가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언제나 무조건 음수입니다. 왜 무조건 음수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증발 과정은 항상 흡열 과정인지라 이 부분이 언제나 플러스거든. 그런데 앞에 기울기에 마이너스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온도에 대해서 순물질의 증기압을 도시하면. 아시겠죠? 그리고 그 Y절편이 뭐?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엔트로피를 기체상수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Y절편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값이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X절편이죠. X절편이라는 얘기는 이 XY 그래프에서 Y축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Y축 함수값이 0이 된다고? 바로 증기압이 1대1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X절편의 의미는 바로 정상 끓는 점의 역수를 뜻하는 겁니다. 정상 끓는 점의 역수가 바로 이 그래프에서의 X절편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아까 그 정상 끓는 점은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이렇게 엔탈피를 엔트로피로 나눈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역수가 이 그래프에서의 X절편이 된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해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사항이니까 이 그래프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여기 알겠죠? 여기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좋아. 주영아, 잘 들리죠? 잘 보이죠?
동서크 오늘 왜 안 왔어요? 말이야. 응? 동서크도 안 와. 그렇지. 동서크 왜 안 왔어? 동서크도 미국 간 거 아니야? 우리 재현이도 왜 안 왔어? 어? 말이야.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해볼 건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연습 문제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재에 연습 문제 16이라고 있을 거예요. 16. 자, 교재에 나온 연습 문제 16.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냐? 요거다. 자, 여기 줄게요. 에잇. 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자, 내가 문제 이렇게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쪽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화학 책에 연습 문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보세요. 좋아. 여기는 이 문제 풀겠어요? 이렇게 후덕후덕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하여튼 일반학 책이라고 돼 있는 책에는 이게 뭐 연습 문제라고 막 15개씩 달려 있어. 엄청 많아. 무조건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뭐냐? 문제를 보면요. 되게 문제에 정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뭐 난데없이 이게 무슨 엔탈피 하나 주고 난데없이 수증기압을 바로 구하래요. 우씨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무슨 말 되겠죠? 야, 이게 뭐지? 자, 어쨌거나 이것도 온도고 그 다음에 증기압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앞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둘 사이에서는 뭐가 있다? 함수 관계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함수 관계가 아까 어떤 식으로 표현됐다? 이런 걸로 표현이 됐다. 알겠죠? 쟤를 활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 온도와 온도에 대한 증기압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기서 쟤를 수식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수식을 그냥 다시 한번 쓴 겁니다. 다만 여기에 뭐 편의상 이렇게 백설표 이건 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증기압은 증기압인데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이제 증기압 혹은 A 이런 걸 다 빼버린 거라는 얘기 아시겠죠? 다 빼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증기압이 증발의 엔탈피와 증발의 엔트로피로 수식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수식을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그럼 이 똑같은 수식을 왜 썼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온도 T1 상태였다면 그때의 증기압이 바로 P1이 된다라는 함수 관계가 바로 이 수식이잖아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온도가 그러면 T2라고 하면 그때의 증기압은 P2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란 말이지. 맞나요? 그런데 이때 뭐가 됐건 이 부분이 됐건 아니면 이 부분이 됐건 저 두 부분은 온도가 변할 때 변한다 그랬어요? 별로 많이 안 변한다고 했어요. 별로 많이 안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됐건 이 부분이 됐건 얘를 거의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 그러면 어떻게? 얘가 요리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할 때 증기압이 P1에서 P2로 변한다는 수식을 새롭게 쓸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원래 수식에서는 엔트로피 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엔트로피 항이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엔트로피는 주지 않고 엔탈피 항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원래 이 관계에서 이런 수식도 분명 유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지금의 H2O 리퀴드의 경우 자 볼까요? 로그 P2 마이너스 하고 자 여기에 있는 T1과 P1 요 자를 지금 비워뒀거든요. 보이세요? 자 지금 H2란 말이에요. 그럼 H2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100도씨 온도다 라고 하면 그때 증기압이 얼마예요? H2O가 100도씨의 경우에 있으면 그 H2의 증기압이 얼마예요? 1기압이죠. 이렇게 대응시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라면 H2O로 국한을 한다면. 자 그런데 이런 연력학적인 계산을 할 때 도씨 온도로 둬야 돼요?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켈빈으로 바꿔야 되죠. 여기다가 273.15를 더해서 켈빈으로 바꾸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상온에서죠. 상온의 온도는 몇 도? 25도로 잡으면 되는 거죠. 25도로 하면 되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T2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란 말이에요? 바로 25도를 넣으란 얘기예요. 다만 뭐로 바꿔서? 273.15를 넣어서 켈빈으로 바꾸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예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이죠. 넣어요. 그럼 이때를 40.7 하고 5 하고 10의 3승 줄 퍼 몰. 왜냐면 킬로라고 했으니까 킬로를 10의 3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R. 여경아, 이 R의 정체가 뭐예요? 기체상수. 값이 얼마죠? 그렇지. 8.31이 되는 거죠. 단위는? 그렇지. 줄, 켈빈, 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단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몰 약분이 될 거고요. 줄 약분이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켈빈의 역수인데 여기는 켈빈이 있죠. 그래서 단위가 싸그리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 숫자들을 넣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값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3이 나옵니다. 여기는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이 자연로고를 풀 수 있죠. 여기다가 지수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P2는 값이 얼마다? 바로 0.0367 기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순물질의 증기압과 온도 사이의 관계 기억하시고요. 저 관계식이 처음에 말씀드린 건 요거지만 때로는 문제풀이를 할 때 이 관계가 훨씬 더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응용해서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되게 생뚱맞아요. 뭐 갖고 구하라는 거야? 근데 꼴랑 이거 데이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뭘 하라는 거지? 지만 그게 지금 물에 국한되면 우리는 물의 정상 끓는 점 온도를 알고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 이렇게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계산해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끄급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요 상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화학 1, 2, 3에서는 잘 안 가리키고 일반화학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교재 한 장 넘기시면 42페이지에 상전이라고 있죠. 전이 상전이 보이세요? 이 상전이 상전 모셔야 되는 사람은 상전이라고 하죠. 이 상전 같은 거 이게 상전이자 이 상전이 이게 뭐냐? 이 상전이 보다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끄두세요. 좋아. 끊어야 돼 빨리.